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임대차법 쇼크로 서울 아파트 중저가 전세 거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직방에 따르면 2011년 89.7%에 달했던 서울 아파트 4억 원 이하 전세 거래 비중이 2016년 64.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52.7%까지 감소했습니다. 2억 원 이하 저가 전세 거래는 2011년 43.3%에서 올해 13.7%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 임대주택 6,35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1,375가구, 신혼부부 4,983가구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184가구이고 그 외 지역에서 3,174가구가 공급됩니다. 8월 중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난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502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1,522건인 23.4%에 불과했고 조정 개시 전 각하되는 사건은 2,366건인 36.4%로 집계되는 조정 개시 전후에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4,713건으로 전체 72.5%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합니다. LH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보수를 하거나 재건축한 공공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특히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서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등의 생활 필수 집기류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돼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번 사업이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생기시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 시장의 흐름 짚어주시고 투자 지역 선별까지 하실 분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식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연이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좀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자, 이런 가운데 8월 4일에 정부가 공급을 키워드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대책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까지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공급 방안이 발표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공급, 특히 이제 집값을 좀 잡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은 요 근래에 나온 얘기고요. 규제 일변도로 갔습니다. 2017년도부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당초부터 공급을 어느 정도는 늘리고 공급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규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거기에 임대차, 특히 이제 임차인들까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이든 정말로 이 집을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든 아니면은 보유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든 아니면 집을 사고자 하는 20, 30대 젊은 층이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느 하나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도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또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8월 4일로 발표를 했고요. 자, 서울 권역 중심으로 주택을 총 26만 2천 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신규 공급을 이제 13만 2천 가구를 늘리겠다고 했고요.
공공분양의 사전 청약을 6만 가구 정도 잡고 있고요. 기발표, 실제적으로 5월 6일 날 대책으로 나왔던 기발표된 내용의 공급 예정 물량이 7만 가구. 이렇게 해서 26만 2천 가구. 숫자상으로는 26만 가구 정도가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도권 지역에는 총 127만 가구가 공급이 될 거다. 총 물량만 따졌을 때 수도권 지역에는 서울 권역 중심으로는 26만 2천 가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전 지역에는 127만 가구인데요. 3기 신도시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3기 신도시 공공택지 77만 가구 잡혀져 있는 부분. 거기에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가구. 이건 5월 6일 날 나왔던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있습니다. 그게 약 30만 가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본 대책의 신규 공급이 13만 2천 가구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덧세만 하면 그냥 나오는 계산이고요. 이 숫자대로 실제적으로 공급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가 공공택지 77만 가구가 언제 공급이 될지도 사실상 좀 요원한 편이고요. 거기에 주택 공급 7만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도권 내 기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 가구가 현재 재건축 재정비 사업인데요. 재건축 현재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제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량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정 물량이지 실제적으로 확보된 물량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여지는 거는 127만 가구지만 실제적으로 절반도 못 미치지 않을까. 절반까지 가면 정말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 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도 5월 6일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5만 6천 가구. 요거는 언제 입주냐? 2028년도 모집 기준입니다. 2028년도 모집 기준. 결론적으로는 입주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비 사업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신규 택지 발급, 신규 택지를 어느 정도 발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 공급을 하고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기존 사업의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공급량을 늘리고 또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되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사업에 현재 기존에 있는 용적률보다 2배를 더 어떤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주택 50% 정도 맞춰주고 또 현재 개발이익 환수를 90% 정도 하겠다. 현재 실제적으로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도심 공급 확대하겠다. 역세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역세권 뿐만 아니라 용도 전환이라든가 용적률 상향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요. 공실 상가 오피스, 공실에 되어 있는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주택자들이 상가나 오피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현재 결코 반길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실제적으로 상가 오피스는 비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를 벗어났던 물건인데 상가 오피스, 실제적으로 현재 상업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전환된다면 내가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 대상분에 대한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 물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는 물량이라도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현재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만든다면 추가적으로 보완책, 대비책이 꼭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신규 택지 발굴 같은 경우는 군 부지라든가 뭐 현재 공공기관 이전 부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지에 택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신규 택지 발굴만 3만 3천 가구입니다. 3만 3천 가구 정도를 현재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태릉 CC라든가 캠프장, 또 정부 과천 청사 일대, 그다음에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그다음에 서부면장이라든가 노후 우체국 개발 또는 공공기관 유휴 부지 활용을 17곳 정도 해서 9천 세대 정도. 나머지 현재 실제적으로 거의 한 2만 4천 가구 정도는 태릉 IC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한번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용산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서초 지역이 현재 4군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가장 노른자 지역입니다. 가장 노른자 지역이 현재 그 지역의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택지를 조성해서 주변 개발을 한다면 단지 그 주변에는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경쟁 엄청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엄청난 경쟁이라든가 현재 청약 경쟁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현재 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소지가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고밀화 개발을 해서 24,000가구 실제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향해 주는 것만큼 임대주택 비율 늘리고 개발이익 관련된 내용들 실제적으로 개발에 관련된 이익이 발생됐다면 그 부분을 환수 조치를 하겠다. 또 기존 도심 내 개발 예정 부지 서울의료원이라든가 용산 정비창 이거 공급 확대하겠다. 서울의료원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삼성동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지역들, 지금까지도 가격을 끌고 나가는 지역들에 택지 조성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지역을 더욱더 가격을 경쟁을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시고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 호를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 사업에는 2만 가구, 재건축 사업에는 5만 가구입니다. 그랬을 때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250% 최고층 35층 이하로만 현재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 50층까지 특히 이제 250%에서 500%까지 2배로 늘려주되 말씀드린 대로 늘어난 물량의 절반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늘어난 것만큼 실제적으로 현재 각 조합원들이 어떤 이익금이 더 많이 생겼다면 그 이익금을 90%를 환수하겠다. 근데 조건은요. 공공참여형이기 때문에 SH공사와 LH공사가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민간 주도 사업이면서 참여는 LH와 SH공사가 진행한다. 현재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누가 동의를 해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뉴스를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현재 대건축 단지들 절대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요.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서 노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해주고요. 공실 등을 유용을 활용 공급 확대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상가나 오피스 이런 것들이요. 도심 개발을 통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완화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 택지 말고 말씀드린 대로 33,000 가구. 그중에서 태릉CC 현재 골프장 부지죠.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풀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현재 그린벨트 손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캠프킴 실제 용산 지역의 중심 중에 중심이죠.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말씀드린 대로 과천이라든가 서초라든가 이런 지역들 특히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마포구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현재 이 방송국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죠. 그쪽 상암동 DMC 같은 경우도 각 방송국부터 해서 굉장히 디지털 미디어 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인데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니 현재 지자체 단체장이 반발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현재 정부와 현재 지자체와 간의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가 33,000 가구가 과연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어떤 걱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태릉부터 해서 현재 SH 마곡 미매각 부지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위치하는 자리는 다 저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또 용적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용적률 상향을 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신규 공공택지 용적률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용률 상향을 해서 2만 가구 정도 더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신도시의 용률을 더 높여주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 변화되면 또 기존 사업을 확장을 해서 용도 변경을 가능한 지역들 또는 준주거 상업지역 이런 것들 바꿔주고 거기에 높은 건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들 한 4,200가구 정도 잡았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공공성 강화 말씀드린 대로 현재 2배 이상 공급을 하되 기부 환수한다라는 내용이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 있고요. 3분의 2 이상 동의하에 진행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이 물량이 7만 가구지만 7만 가구 안에는 조합원의 물량이 있겠죠. 조합원의 물량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물건을 팔고 나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실제로 실입주할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정도, 70% 정도는 현재 재입주한다고 보게 되면 나머지 30%를 가지고 만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7만 가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2만 가구 정도 말씀드리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더 높습니다. 80%에서 90% 거의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 10% 가지고 어떻게 2만 가구로 공급을 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점이고요. 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어떤 식으로 또 현재 받아낼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 개선을 하고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추진한다. 주거지역에 복합개발 추진한다는 용도 바꿔준다는 얘기고요. 또 공실 유효경을 통해서 주거공급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열거한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
앞으로도 뭐 현재 매입주택, 실제적으로 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지분형 주택을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계약금 일부만 넣고 최장 뭐 50년까지 그냥 나눠서 내는 그런 주택을 더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진행이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및 유휴 공간 활용을 해서 노후 공공임대, 공공임대주택이면서도 굉장히 노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3,000호 정도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공실, 오피스, 상가 주거용도 전환을 해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현재 임대사업자 폐지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은 온전하게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간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앞뒤가 잘 안 맞는 정책이고요. 또 공공분야 사전 청약을 통해서 6만 가구로 먼저 사전 청약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를 통해서 역세권의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에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주거지역 외에도 확대 용적률 완화 최대 7%까지 풀어주겠다. 이런 부분은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부지라든가 기본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지역을 현재 어떤 활성화 추진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중공업 지역 순환 정비 사업은 진행되고 있죠. 현재 성수라든가 영등포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지 2개소를 추가를 하고 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말씀드린 대로 구입자금에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를 통해서 계약금 일부만 넣고 장기적으로 계속 나누어 내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2천 가구를 총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책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어울리지 않는, 시장에서 계속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얼마 전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약 2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매일 함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침착하게 투자 지역 선별해 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 체크 시간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수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통건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건물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135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덩치가 큰 부동산으로 찾아주셨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통건물이니까 강남 지역의 똘똘한 꼬마 빌딩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들어볼까요? 선호도가 높은 상태의 건물이죠. 또 위치가 워낙 좋고요. 테헤란로 바로 이면이고요. 꼬마 빌딩이라든가 상가주택 선호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물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테헤란로 역삼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바로 대로변 이면. 이 대로변 정도가 보통 건물들이 보통 이제 7천억에서 8천억. 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건물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이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꼬마 빌딩이다 보니까 대지집은 작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생이라든가 오피스텔 뭐 해서 30호 정도의 10층 건물을 신축 중인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타운, 삼성전자 또 그 주변에는 또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효과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가격이 월등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주변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형 건물들 특히 이제 1인 직장인들을 위한 또 소형 오피스텔 인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가장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터 각종 병원, 관공서부터 기본적으로 학군까지 연결되고요. 테헤란로의 상업시설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있는 대형 상권 또 그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워낙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업무용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다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각 호실별로 해서 현재 시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토지 가격 상승을 계속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 시세 차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거와 또 복합시설 외에 또 숙박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르네상스 복합단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시설이 또 확충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직장 인구가 더욱더 늘어난다.
임차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삼성동과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삼성도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사실상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로 규제로 묶였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토지 가격뿐만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올라갈 지역이다라는 걸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A노선, C노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업까지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따라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현재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말씀드렸던 실제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 종상향부터 해서 역세권 지구단위 또 활성화 지역들, 입지지구 최소화 완화 지역들, 이런 지역이 다 포함된 거죠. 거기에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까지도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용적률 상향은 이미 기사실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135억에서 200억 정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층 건물입니다. 또 임대 예상가는 각 호실당 2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만약에 전세로 올 전세로 진행된다 했을 때는 62억 2,200만 원에서 93억 6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월세로 가야겠죠. 근생은 5천만 원에 월 250에서 280만 원 정도 2개 호실이 있고요. 오피스텔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28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수익률도 현재 보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활용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54억에서 106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직장의 밀집 지역 임차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되팔기도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변두리는 물건이 아니라 강남 한 중심 복판에 있는 테헤란로 바로 이면이고요. 높은 수익률 때문에 토지 가격 급등, 또 그 토지가 급등으로는 계속 연일 매월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상당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가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통건물 만나봤고요. 강남구 역삼동의 이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근처에서 이번에 복층형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구 삼성동은요, 정말 수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원룸이나 투룸이 아니라 널찍한 복층형 3룸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개 들어볼까요? 네, 강남 중에 강남, 또 특히 가장 중심 삼성동의 대로변,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전철역에서는 9호선 삼성중앙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약 2, 3분 정도로밖에 안 되는 6차선 대로변, 35m 대로변에 위치한 조건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임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국제로 복합지구의 가장 큰 수요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면서 삼성동 규제를 벗어났습니다. 삼성동 규제 대지 지분이 2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건이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호선과 2호선 연결된 또 지하 통합개발, 또 한강 정비 사업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강남구청부터 교육지원청, 또 진선여고부터 경기고등학교까지 실질적으로 학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목고라든가 자사고가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8학군 지역으로 현재 수요는 현재 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셜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백화점 면세점이라든가 공항터미널, 또 현재 강남 지역에는 대형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공연시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주변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공원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잠실운동장부터 해서 한국감정원 자리부터 해서 코엑스, 또 현대자동차까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현재 서울 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서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노른자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지하공간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 개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을 강남 중에서도 특히 세계적으로 이제 랜드마크화하는 조건으로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A노선, C노선, 거기에 남부 급행철도부터 위례 신사선까지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통해서 현재 6층까지 개발이 돼서 이용객이 많아지게 되면 60만 명 정도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하 상권도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통합 개발 통해서 지하 개발 통하고 또 지하 거대 도시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통합 사업 외에 공연장이라든가 컨벤션 센터, 호텔, 업무시설, 전시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기업체들 또 그거 관련된 직장인들 늘어날 거고요. 따라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생산 유발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가장 큰
어떤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5천만 원부터 7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6억 2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임대 예상가는 2천만 원, 월 180만 원 정도. 이미 임차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도 3억 8천5백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금액은 1억 4,500만 원부터 1억 5,500만 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입지적인 여건, 교통이라든가 업무, 또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주변보다 높은 임대 시세 때문이라도 배우 수요가 또 풍부할 수밖에 없는 특정 인물들, 특정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최대 개발로도 인해서 투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투자 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상당히 용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의 노른자 땅 할 수 있는 삼성동에서 복층형 방 3개짜리 오피스텔까지 소개해 들어봤고요. 요즘 규제들로 인해서 세금 걱정이신 분들,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금 정리해드리는 자리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세미나, 그리고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까지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시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8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8.1로 전월 대비 1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악화되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 규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그 규제를 이기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역을 고르는 것 자체가 너무 고민이 되시거든요.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알짜 지역 2지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으로 굉장히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핫한 지역이죠. 용산구 한강로에서 또 알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알토란 같은 지역으로만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강남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현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강남구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뭐 말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입지 조건부터 봐볼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눈여겨보시잖아요. 네. 특히 젊은 층들이. 그런데 이 지역은 지하철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은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의 거의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도 밤에 많이 오가실 텐데 정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강남역 상권이 나옵니다. 이제 강남역 중간에는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중앙 차선에서 140여 개의 버스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도 굉장히 편하지만 140여 개의 버스 노선을 이용을 하면 거의 대부분 목적지에 한 번에 도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젊은 층들이 왜 이 지역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 상권이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상권 자체가 줄어드는 상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뭐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일부러 많은 분들이 그곳에 약속을 할 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주 근접 수요를 받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강남을 먼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파트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셔서 직접 투자하시면서 살아보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을 더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수익을 좀 높여가시면서 아파트로 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요, 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통이나 상권 부분이 일단 충족이 돼 있는 강남구 논현동이고, 이제 이게 얼마나 확장되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 호재 어떤 거 확인해 볼까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발 호재일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교류 복합지구 많은 분들이 뭐 강남 쪽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호재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다들 이 호재를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호재고요. 지금은 이제 국제 업무나 전시, 컨벤션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는 목표로 차근차근 개발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정착하고 오가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획을 하고 있는 GBC 빌딩도 105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정말 105층 하면 그냥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마어마한 층수입니다. 그것도 1층부터 105층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특히 젊은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잠재적 수요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세대 주택의 잠재적 수요층을 늘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인데요.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엄청난 주위의 파급 효과를 지금부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철도 통합 역사가 생기고 버스 환승센터, 공항 터미널 또 많은 분들이 오가시니까 그에 맞는 시민 편의시설까지 하나하나씩 생길 예정이고요. 정말 철도와 지하철, 버스가 한 대로 모이게 되면 지방에서도 오시겠고 서울 전 지역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겠고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권 자체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집가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9호선의 활성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이 7호선과 9호선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9호선이 이제 3단계 구간이 연장이 되면 더욱더 편리한 노선이 될 것입니다. 예전부터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9호선이 늘어나게 되면서 9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집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9호선과 인접을 한 주택은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도 9호선과 인접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3호선의 연장의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적으로 9호선의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 호재도요, 꼭 이미 많은 곳에 더 생겨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동네가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저희가 아파트가 아니라 오늘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만나볼 거잖아요. 강남구라고 해도 투자 금액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 좋은데 어떨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강남에 진출하기 원하시는데 투자금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은 주변 대비 굉장히 좋은 금액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매매 금액을 좀 보시면 4억 3,500에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3억 1천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에서 한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세주 시세를 좀 보시면 3천에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월세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고요. 대출은 한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아보신다면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1,500에서 2억 3천만 원에 접근 가능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강남 지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투자 금액 1억 원부터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신다면요. 구체적인 가격 상담도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아무래도 서울 안에서도 대표적인 핵심 지역이니까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첫 번째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의 호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인데요. 9호선의 연장 효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될 지역입니다. 교통은 내가 투자하려는 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만 아신다면 굉장히 큰 호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임대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넘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도 있지만요. 테헤란로도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정말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 직장인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원하시고요.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 깨끗한 다세대 주택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분들의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공실 염려 없이 수요층이 탄탄한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신축의 희소성이 매우 있다라는 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호재로 집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분은 많은데 계속적으로 지어지는 깨끗한 신축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릴 이런 신축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꾸준히 있을 매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이라고 무조건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의점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 지역은 사실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공실 위험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번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주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지역인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입니다. 4호선과 6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볼 거고요. 자, 가격은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강남 다음으로 넘어온 곳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용산인데요. 요즘에 용산 인기가 상당하던데 한강로 이가 쪽 어떨까요? 네, 이 지역도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 자체를 보면 지하철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일단 4호선, 6호선 같이 다니는 삼각 지역에서 도보로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나오면 거의 바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을 좀 살펴보면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조깅이나 산책 그리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한강하고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에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시는데 편리한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중간중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분들의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편의시설 면에서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만 가면 녹사평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이태원도 있기 때문에 볼거리 그리고 먹을거리, 데이트,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정말 도보권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울 을 딱 보면 좀 중심, 심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가깝습니다. 종로를 가도 가깝고요. 강남 쪽을 도 가깝고 여의도를 가도 가깝기 때문에 정말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용산 민족공원이나 이제 바로 옆에 생길 예정이어서 더욱더 녹지 시설은 발전된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조건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투자 지역을 선별할 때 뭐 용산이 좋다더라, 뭐 개발이 많다더라라는 막연한 호재보다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집가를 좀 끌어올릴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보이는데 어떤 것부터 만나볼까요? 네, 일단 용산 자체가 지금 호재가 굉장히 넘치는 곳인데요. 가장 중요한 호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호재는 용산 정비창 소식입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려 8,000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8,000 가구면 정말 상상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아파트 세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활 편의시설도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곳곳에 아마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생길 겁니다. 그러면 도시 자체가 아예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과 너무너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을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사업인데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서 서울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단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크게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남동 자체가 서울의 노른자 땅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서울의 핵심 입지에 프리미엄 단지가 생기면서 지금도 고급스러운 이미지지만 더욱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남동의 고가 아파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지역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더일이나 나인원, 한남 같은 그런 고급 아파트가 지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급 아파트가 지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부촌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인데요. 용산 민족공원도 부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너무 좋은 녹지가 크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자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면서 주변의 집가 상승도 견인하게 되겠고요. 또 그곳에서 머무르시는 주민들에게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면서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한남동 뉴타운도 그렇고요. 무려 만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는 그 지역 바로 옆이 바로 한강로 2가라고 합니다. 시세 만나볼게요. 한강로 2가 쪽의 투룸 다세대 주택은 가격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가 이제 4억 4천만 원에서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1억 7,5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용산 투자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하니까 가격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용산 역시 관심 많으신 만큼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용산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것인데요. 잠시 전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용산은 지금도 핫하지만 미래에 더 핫해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어떤 개발 호재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매입하려는 집에 그 개발 호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용산 자체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가 상승은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조금 작은 호재들이 아니고 큰 호재들이 다 끝났을 때는 굉장히 주변에 파급 효과를 크게 미칠 사업들이다라는 면에서 미래 가치가 너무너무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까지 조성이 되게 되면 주변에 이제 동반 가치 상승으로 수혜를 꼭 볼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이 지역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한남 노른자땅은 지금 또 너무너무 비싸서 진입하시기에 좀 버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좀 가까운 지역에 진입을 하셔서 나중에 집가 상승을 좀 예고를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의 수혜를 보면 집가 상승까지 이루어질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 삼각지역과 도보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초 역세권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어떤 것에 투자를 하실 때는 교통 살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교통 어느 정도 편하냐에 따라서 집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정말 가까운 거리에 지하철이 있고 또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살아가시기에도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있는 매물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핫한 지역일수록 우리가 경솔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신중하게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유의점 한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런 지역에 진입을 할수록 내가 살 수도 있고 또 전세나 월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어 있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공실이 없어야 됩니다. 공실이 있으면 계속적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계속 공실력이 없는 인기 있는 매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임장활동 하셔서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본격적인 개발이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공실 걱정이나 또 가격 상담 등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시간 채워준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고민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